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요, 우리 김혜림 MC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슈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마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머나. 그렇게 다크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지만 이제 독일에서는 더 이상 마약이 아닌 게 있습니다. 네, 바로 대마초인데요. 네네. 독일에서 이번에 대마초가 합법화됐어요. 이 소식 사실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네. 이제 합법화되는 그 시점을 기다려서 땡 하자마자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사람들, 네. 이런 모습들이 보도가 좀 됐는데요. 맞아요. 네, 광장에 다들 모여가지고 쇼를 하고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요. 뻐끔뻐끔 쇼가 이제 펼쳐졌는데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 318 광장에서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이 흥겨운 레게 음악과 대마초 타는 연기가 확 구름처럼 퍼졌다고 합니다. 이때가 부활절 밤이었는데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기 위해서 열린 단체 흡연 행사였어요. 여기에 무려 1,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통과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네, 지난 2월에 이 마약법 개정안이 독일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래서 이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재배도 가능합니다.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고요. 이게 법을 통과시킬 때 사실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렸다고 해요. 비범죄화를 하자라는 쪽의 큰 목적은 암 시장을 약화하고 또 오염된 대마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 또 조직 범죄의 수익원 차단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죠. 사실 이게 비범죄화되면 젊은 사람들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이 모두 대마초 중독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마약 사용 촉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또 내놓으면서 굉장히 갈등을 빚었습니다. 네. 근데 양측 다 논리도 있고 듣고 보면 그럴만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과가 된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나요? 이게 엄청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407표 대 226표로 찬성이 더 많아서 통과됐다고 해요. 물론 법이 그냥 대마초 다 하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또 학교나 운동장 근처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대마초를 흡연할 수 없고 시장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만큼 약을 구하는 게 예전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허가받은 상점, 약국에서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유럽연합이 너네 그러면 마약 판매 너무 급증한다 이런 식의 우려를 내놔서 폐기가 됐고, 아무튼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독일이 몰타와 룩셈부르크에 이어서 3번째로 개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담배 사듯이 살 수는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합법화가 됐다고 해도 구하기 좀 힘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집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면 대마초 소셜클럽이라고 불리는 비영리 회원제 클럽에서 제한된 양의 대마초를 재배하고 유통하게 되는데요. 그 각 클럽 회원 수가 500명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독일 거주자만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합법화는 해놓고 구하기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고 싶은 거 못 사게 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요? 그쵸. 한국에서는 당근으로 가고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암시장으로 가죠. 그쵸. 독일에서도 대마초를 당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암시장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아요. 대만은 이제 다 펴도 됩니다. 25g까지 열심히 피세요 라고 이제 풀어놨는데 사실 공급을 확 줄여버리면 수요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암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반 흡연자들, 지속적으로 대마초를 피는 사람들은 편하게 이 대마초 소셜클럽을 통해서 피겠지만 사실 비정기적으로 대마를 피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마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암시장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뭐 줄타기를 좀 잘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막 아무 데서나 막 살 수 있게 하면은 그쵸. 그렇게 꼭 피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어. '나도 한번 해 볼까?'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독일 얘기를 굉장히 오늘 크게 다루고 있지만 네. 태국이 먼저 아 합법화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불법으로 돌려놨죠. 맞아요. 아시아 최초로 그 대마를 2022년에 비범죄화했었는데 대마 관광 이런 부작용이 엄청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다시 기호용 대마는 이제 안 되겠다. 의료용 대마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는데 원래 태국이 비범죄화를 왜 했냐면 의료용 보건용 대마 사용을 너네 잘해서 아프지 말자. 요런 취지로 했었는데 실제로 하고 나니까 향락용 대마 공급과 사용이 너무 증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대마 재배 열풍이 불면서 막 대마 매장이 수천 개가 생겨나고 길거리에서도 이제 쉽게 대마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 부작용이 더 컸다 이렇게 봐서 다시 불법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군요. 독일의 실험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마리화나라고 하면은 음. 우리가 유럽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국가가 있잖아요. 네. 네덜란드 말이에요. 그쵸. 근데 네덜란드 지금은 마리화나가 합법이 아닌가요? 그 네덜란드가 사실상 합법입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상 합법은 또 네. 뭔가요? 여기가 뭐 5g까지인가 밖에 이제 소유가 안 되는데 그 아. 이상으로 갖고 다녀도 뭐 딱히 이제 터치는 안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음. 있지만 뭐 실제로는 뭐 "네네. 네. 가세요." 뭐 이렇게 예. 된다는 맞아요. 거죠. 유명무실한 그래서 사실상 합법인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사실 합법 이제 사람들이 마약을 막 쓸 수 있고 살 수 있고 필 수 있게 되면서 유럽 마약의 허브가 됐어요. 2019년 12월에 네덜란드의 마약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 리두안 타기라는 사람이 잡혔거든요. 네. 정말 마약 이렇게 이게 이제 타기 가문 분들은 너무 죄송한데 네. 리두안 타기 왠지 마약 왕일 것 같네요, 이름이. 이름이 예 그쵸. 이 예. 탁이라는 인물이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단체를 세우고 약물 로드를 더블린부터 두바이까지 연결하는 엄청난 길이에 실크로드인가요? 이게 예. 뭐죠? 이게 드러그 로드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잡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네덜란드가 범죄가 이런 범죄가 없는데 막 타기가 청부살인이랑 도심 총격전 이런 걸 사주하면서 막 평화로웠던 도시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합법이잖아요. 그 홍등가에서 대마초를 하는 게 범죄율을 너무 높인다는 이유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등가 근처에서는 대마초를 금지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함께 있었어요. 그렇군요. 인간의 이성을 아마도 신뢰했던 그런 음. 정책이었을 텐데 결과는 좀 처참한 것 네.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용 대마가 합법이죠. 네. 이게 사실 뭐 의료용으로는 당연히 뭐 아편도 음. 쓰는 거니까 네. 대마를 쓸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좀 이런 생각도 한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마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국가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지경을 당했는데 음. 굳이 이 대마를 합법화를 굳이 해야 되나. 네. 예. 그냥 지금까지처럼 "합법이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될 일 아닌가 이런 음. 생각도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뭐 암 시장 약화 그리고 뭐 이런 그 좋은 이유들이 있지만 네네. 더 노골적인 이유가 사실 있어요. 네. 뭐죠? 경제적 효과입니다. 네. 결국 돈 예, 결국 문제다. 돈이 엄청나게 벌린다. 그 대마초 관련 컨설팅 기업이 있어요. 프로히비션 파트너스라는 그룹인데 여기서 만약에 네덜란드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로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릴 경우에 첫 1년간 대마초 판매 규모가 1억 5,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2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점점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7년에는 그 규모가 3,500억 원 이상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고 그러면 사실 정부한테는 뭐가 좋냐? 세수를 그만큼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추정치고 계산해 보는 거잖아요. 네네.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아, 그 캐나다의 경우가 그랬어요. 캐나다에서 네. 실제로 그랬어요? 캐나다가 2018년에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했는데 당시에도 비슷한 우려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 국민들 다 중독되는 거 아니냐, 다 일 안 하고 어디 안 나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렇게 막 대마초 흡연율이 급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대마초 합법화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가 첫 3년 동안 캐나다 GDP에 41조 원을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면은 사실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군것질거리, 뭐 우리 뭐 미드 같은 거 보면 브라우니 이제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쵸. 약간 예. 뭐 친구들이랑 장난친다고 70년대 이런 때. 예, 네. 그런 것들 플러스 뭐 화장품 같은 것들 이미 상품화가 됐고요. 또 고급 의료용 마리화나 정기 배송 서비스를 월 구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대마초 스타트업이다 이러면 사실 은행에서 투자해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법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또 은행은 또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섹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리화나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뭐 지역 은행이나 신용조합 시장도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고요. 또 담배 회사들도 이제 담배가 지금 좀 위기잖아요. 사람들 잘 안 피게 되고 막 금지하고 그랬을 때 대마초가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는데 필립 모리스의 자회사가 있거든요. 필립 모리스 프로덕트 SA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대마초 재배 GMO 시스템 개선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담배 회사에게는 이게 일종의 미래 먹거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독일에도 있어요. 이런 스타트업이. 있겠죠. 예,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인데 칸사티바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기업이거든요. 여기가 스눕독 아시죠? 네네네. 네, 스눕독이 대마초를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죠. 또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마리화나를 사랑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스눕독이 만든 대마초 스타트업을 위한 VC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 VC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뭐 여기가 독일에서 의약품 관련 공급망 또 물류를 관리해 나가면서 의료용 대마초 사업에서 B2B 사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약국과 의료용 대마초를 공급했는데 이건 원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기호용 대마초 제품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기업들이 뛰어들고 또 그 투자금이 이제 들어오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볼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경제적 효과 다 좋지. 근데 이 대마초 때문에 대마초로 시작해서 다른 마약으로 넘어가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냐. 네. 이러다 보면은 마약 문제를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쪽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마약 대마가 이제 엔트리 마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소매 약국을 통해서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을 때 그곳에 오피오이드 약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마초를 쉽게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오피오이드계 약물에 대한 접근성도 달라졌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대마초 자체가 불러오는 효과들도 무시 못하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대마초가 불법이기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영화나 아니면은 해외 시리즈 같은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 바에 따르면 이 대마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탠스 이런 게 좀 미묘한 것 같아요. 불법은 불법이고 중독은 나쁘지만 대마초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고 맞아요. 일종의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고 중년들에게는 대학생활 때 그렇게 조금 일탈했었던 기억을 불러일으켜주는 무엇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거를 우리 얘가 하는 건 싫고 맞죠. 정말 미묘한 입장들을 해외에서는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문화가 됐죠 거의 대마초는. 네. 그런데 사실 뭐 대마초가 뭐 몸에 어떤 효과를 주냐 이거를 좋다 나쁘다로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아니 근데 예. 뭔가를 태워가지고 연기를 흡입하는데 몸에 좋을 리는 그쵸, 없겠죠. 그쵸. 예, 이게 실제로도 사람 몸에 뭐 영향을 주니까 문제일 텐데 그 마약 정책학자인 조나단 콜키스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대마초가 성능을 저하시키는 약물이다. 사람의 무언가를 하려는 동기를 낮추고 느리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든다. 스눕독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뭐 술과 그 사람 10명을 방 안에 가두면 한 명은 죽는데 대마초와 사람 100명을 방에다 가둬도 아무 싸움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대마초는 그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물이다. 오. 예,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런 피해가 과연 인구 전체에 고르게 분배될 것이냐? 그것도 아니겠죠. 뭐 인생이 힘들고 안정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대마초를 찾을 테고, 그래서 실제로 대마초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업을 잃거나 이혼을 하거나 집과 돈, 시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대마초가 뭐 그래요. 사람들을 싸우지 않게끔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결과로 보이네요. 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 미묘한 대마초 일단 합법화는 했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어요? 네, 뭐 단순히 합법화를 한다고 해서 암 시장이 사라지고 뭐 중독률이 관리되고 세수도 잘 걷고 이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대신 대마초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고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면밀하게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런 손해를 보는 사람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독일 정부가 열심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마약이 합법화의 분위기를 타고 있는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사회 문화적인 변화도 큰 몫을 했겠지만 어려운 국가들이 점점 대마 관광 같은 것을 목표로 합법화를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운동장은 더욱 기울어질 테고 뭐 이런 이면까지도 함께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대마를 둘러싼 각국의 복잡 미묘하고 조금 고민되는 지점들, 그리고 끙끙 앓고 있는 지점들도 다각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릭,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도요. 위크엔드에서 만나요.